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신승준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과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행렬의 계산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선형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초적인 알고리즘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선형 회귀 모형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선형대수 혹은 행렬대수가 중요한 이유는 매우 자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이터는 행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빅데이터의 출현으로 인해 로우 데이터의 형태가 행렬이나 혹은 텐서 등의 형태가 아닌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석에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 모형을 학습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렬의 형태로 변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데이터 기반의 학습은 곧 행렬의 계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행렬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선형 방정식입니다. 미지수 x에 대한 선형 방정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어진 n차원 개수행렬 a와 벡터 b에 대해서 ax는 b 이러한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이때 우리의 목표는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 x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3개의 1차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미지수와 식계개수가 많은 경우 그 표현이 매우 번거로워집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를 행렬을 이용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ax는 b의 형태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문자 a는 좌변의 개수들로 이루어진 정방행렬 스퀘어드 매트릭스이며 b는 우변의 상수들로만 이루어진 열벡터입니다. 만약 개수행렬 a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선형 방정식의 해는 a의 역행렬 a 인버스를 구해서 상수 벡터 b 앞에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어진 선형 방정식의 유일한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후 따로 다루기로 하고 본 강의에서는 이론이 아닌 계산에 대해 집중하므로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계속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 데이터 과학에서 선형 방정식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선형 회귀 모형입니다. 1차원 반응 변수 y와 p개의 독립 변수 x들로 이루어진 선형 회귀 모형을 행렬로 표현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y 벡터는 n개의 1차원 반응 변수들로 이루어진 n×1 벡터이며 x는 n개의 p차원 행벡터로 이루어진 n×p차원 행렬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e 벡터는 주어진 독립변수 x로 설명 불가능한 y의 부분을 나타내는 파트로서 서로 독립이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타는 p개의 모수로 이루어진 p차원 개수 벡터이며 선형 모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값입니다. 즉 선형 회귀 모형은 주어진 데이터 x 그리고 y를 이용해 미지의 모수 벡터 선형 회귀식을 결정하는 베타를 추정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귀계수 베타는 어떻게 추정할까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선형 모형 x베타와 반응 변수 y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찾으면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최소제곱 추정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한 최소제곱 추정량은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 L베타, y와 x베타 간의 제곱 거리, 그것을 최소화하는 값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최소제곱 추정량은 최적점의 필요 조건인 목적 함수의 도함수 EX 트랜스포즈 곱하기 y-x베타를 0, 이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값입니다. 이를 베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x 트랜스포즈 x 베타는 x 트랜스포즈 y로 표현됩니다.
이를 선형 회귀 모형의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형 방정식의 예입니다. 정규 방정식의 해인 최소 제곱 추정량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를 간단한 토이 이그젬플 데이터 x 그리고 y에 대해 R 언어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회귀 분석을 위한 함수가 R에 따로 내장되어 있지만 선형 방정식을 풀어주는 solve라는 함수를 이용해 최소 제곱 추정량을 직접 계산하였습니다. 예시를 위해 아주 간단한 x와 y를 사용하였고 최소 제곱 추정량이 0, 1, 0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데이터 과학에서 널리 쓰이는 파이썬 언어로도 다시 구현해 보았습니다. R과 같이 파이썬에서도 solve 함수를 이용해 역행렬을 계산하고 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언어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언어로 직접 구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까지 선형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solve라는 함수를 쓰면 선형 방정식을 손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solve라는 함수는 행렬의 크기 n이 커지면 빠르게 느려집니다. 즉, 자료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계산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연산을 다룰 때 계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렬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연산의 횟수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행렬의 크기 n이 커짐에 따라 증가합니다. n차원 정방 행렬 u와 벡터 v를 곱하는 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행렬 u를 저장하기 위해 n의 제곱, 벡터 v를 저장하기 위해 n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저장 공간은 n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b고 n 스퀘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를 구성하는 n차원 행벡터를 n번 곱하고 각 항을 더해야 하므로 필요한 연산의 횟수도 n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행렬 u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특수한 형태, 항등 행렬과 어떤 주어진 n차원 벡터 r과 s의 외적의 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이 경우 u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소들을 저장할 필요는 없고요. n차원 벡터 r과 s만 저장하면 되므로 n 스퀘어가 아닌 n에 비례하는 저장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산의 횟수는 어떨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u와 v를 바로 곱하지 말고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마지막 행을 바탕으로 내적을 계산하게 되면 결국 S와 V의 내적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n번의 연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나온 S 트랜스포즈 V는 스칼라가 됩니다. 따라서 n에 비례하는 양만큼의 연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행렬이 특별한 경우에는 관련 연산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선형 방정식의 문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선형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개수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A의 차원이 낮다면, 즉 n이 작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2차원 행렬의 역행렬을 풀듯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차원이 커지는 경우에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역행렬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계산량은 n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역행렬을 계산하는 솔브 함수는
행렬의 사이즈가 큰 경우 매우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목적은 역행렬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선형 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만약 개수행렬 A가 어떤 특수한 형태라면 역행렬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선형 방정식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대각 원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0인 대각행렬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선형 방정식은 각 행에 대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한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계산량, 저장 공간은 n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각행렬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A가 한쪽 비대각 원소가 모두 0인 삼각행렬이라면 어떨까요? A가 대각선 아래쪽만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하삼각행렬인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좌변을 계산하여 위에서부터 선형식을 풀면 방정식의 해는 아주 쉽게 계산됩니다. 이때 필요한 연산 및 저장 공간은 n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개수행렬이 삼각행렬인 경우에도 계산의 효율성은 크게 개선됩니다. 만약 A가 대각 위쪽에만 0이 아닌 값이 있는 상삼각행렬인 경우 좌변을 계산하여 이번에는 아래에서부터 풀면 앞서의 하삼각행렬인 경우와 동일하게 풀 수 있습니다. R이나 파이썬 모두 개수행렬 A가 삼각행렬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함수가 있습니다. R에서는 하삼각행렬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forward solve, 상삼각행렬인 경우에 쓸 수 있는 back solve로 구분되어 있으며 파이썬에서는 solve triangular라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가지 경우 모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접하는 선형 방정식의 개수행렬 A는 대각행렬은커녕 삼각행렬인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형 방정식은 양변의 같은 행렬을 곱해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같은 행렬을 곱해도 그 해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선형 방정식의 양변에 적절한 행렬 B를 곱하여 변환된 개수행렬 BA를 삼각행렬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행렬 A에 대하여 BA를 삼각행렬로 만드는 행렬 B는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알고리즘이 바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입니다. 다음과 같은 3차원 행렬 A를 고려해 봅시다. 이제 어떤 행렬 B를 곱해서 BA가 상삼각 행렬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알고리즘은 어떻게 이러한 B를 만들어낼까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의 첫 번째 스텝은 주어진 행렬의 첫 번째 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를 0으로 만들어주는 행렬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행렬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며 여기에서는 M1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M1 행렬을 보면 대각 원소가 1인 항등 행렬에서 색으로 표시된 첫 번째 열의 대각 아래 원소, 즉 두 번째, 세 번째 원소만 A 행렬 첫 번째 열의 대각 아래 원소 나누기 첫 번째 대각 원소로 마이너스를 붙인 뒤 바꿔준 형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항등 행렬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만든 M1 행렬을 A 앞에 곱해주기만 하면 가장 우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열의 대각 아래 원소가 모두 0이 됩니다. 이제 이 원리를 두 번째 열에 반복 적용하면서 M2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지막 열까지, 여기서는 세 번째 열의 앞, 두 번째 열이겠죠? 그 열까지 반복하고 이렇게 계산된 M 행렬을 모두 곱해주면
A를 상삼각 행렬로 만들어주는 행렬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M2 곱하기 M1이 됩니다. 이제 양변에 B를 곱해 변형된 선형 방정식 BAX는 B 스몰 b는 백솔브 함수 등을 이용해 손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방금 설명드린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이용해 선형 방정식을 푸는 것을 R 언어로 구현해 만든 solve.ge 함수입니다. 최종적으로 백솔브를 이용해 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구현되었고 역행렬을 직접 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용된 연산이 무척 간단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solve.ge 함수를 앞서 예로 든 선형 회귀 문제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최소 제곱 추정량이 앞에서 R에 내장된 solve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과 동일한 값으로 잘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뿐만 아니라 파이썬으로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그것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두 언어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잘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행렬 계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역행렬을 구해서 풀면 되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행렬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행렬의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계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입니다.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이용하면 개수 행렬을 삼각 행렬로 변화하여 선형 방정식을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은 매우 간단한 기초적인 방법 중 하나이고 사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좀 더 고급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